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즉시나 집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주입니다. 네. 요즘 재미가 없다 보니까 네. 점점 힘이 빠집니다. 네. 오늘은 괜찮겠지 했는데 뭐 그냥 별로고. 네. 사상 최고가는 전 세계 그들의 것이고 우리는 최저가는 아니지만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나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주식 시장을 일주일에 한 번만 열어도 되지 않을까. 자주 보는 게 괜히 피곤만 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연초 대비 오른 건 없었습니다만은 지수는 종목에 따라서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반대로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섞여 있죠. 네, 편차가 굉장히 크죠. 오늘 업종은 의료정밀 섹터에서 덴티움이 14% 상승했습니다. 네. 네, 14%. 중국 엄청납니다. 잘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동안 계속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네. 이 치과 관련 애들이. 네,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계속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실적 보니까 그걸 좀 딛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운수 장비에서는 기아가 6%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1%밖에 안 올랐는데 기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아는 거의 신고가입니다. 또 다시. 기아는 이제 PBR 1 됐어요. 그래서 밸류업이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섭섭하게 왜 그래요? 도요타도 PBR 0.3배대에서 밸류업에서 0.6배대로 2배 올라왔거든요. 네네. 기아는 이미 PBR 1배라서 뭐 굳이 밸류업을 더 이상 해야 되나. 아직 현대차가 더 낮아요. PBR은 0.6배대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근데 기아가 참 컨셉 잘 잡았지. RV 중심으로 차가 만들어졌잖아요. 되게 그리고 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 최근에. 현대차 저는 항상 택시 탈 때마다 요즘은 너무 자주 타서 좀 들렸죠.보는데 때가 되면 막 여쭤보거든요. 이 택시 어때요 이러면서. 근데 기아 타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요즘은 또 전기차 타시는 분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아가요? 아니요,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충전 어렵다고 또 막 불만 근데 그건 하다 보면 자기 방법이 생겨요. 나름의 충전하는 방법이 생기거든. 그래서 익숙해지고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편해하시죠.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가 6%대, 2%대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3위, 증권이 4위 했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이 증권주들의 중에서는 요즘에 좀 제일 1등 많이 해요. 3%대 오늘도 상승했는데. 네. 비트코인 좋잖아요. 네. 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의약품 섹터에서는 셀트리온, 한올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3에서 5%씩 빠지면서 의약품 섹터가 제일 하락폭이 컸고요. 네. 서비스 업종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4%대씩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어제는 한 9% 정도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루 등락폭이 오를 때하고 내릴 때하고 다 큽니다. 네. 네, 오를 때 특히 좀 많이 컸죠. 네. 이 큰 회사가 5조짜리가 막 상한가를 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HBM 쪽보다는 전공정 쪽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좀 쏙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감산기조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는데 삼성하이닉스가 감산기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조금 생산을 좀 늘릴 조짐이 보인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투자도 재개를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삼성이 평택 P3 공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P4 공장 설비 반입이 시작될 걸로 보인다고 하고 하이닉스도 2000 M14 요거 낸드 설비를 여기서 빼가지고 나머지 확보된 공간에 D램 설비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꼭 HBM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D램도 가격이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생산을 좀 늘려갈 거란 전망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HBM을 빼고만 봐도요. D램의 ASP가 작년 4분기에 3분기 대비 16%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도 계속 상승하는 게 관찰이 되고 1분기에 한 15%에서 20%까지 성장할 걸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도 추가로 한 자릿수 정도의 성장률이 좀 유지가 된다면 일반 D램 수익성이 한 30%에 근접하면서 HBM과 유사한 수준까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HBM만 너무 좀 편중돼서 많이 올랐고 다른 일반 D램 전공정 vendor들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또 왔다 갔다 좀 할 것 같네요. 또 언제죠? 한 두 달 전인가요? 3달 전만 해도 그때는 또 전공정이 또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12월 달에.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좀 반납을 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설비 증설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설비 증설이요?
수요가 따라오면 호재인데 수요가 생각보다 못 따라오면 뭐 악재일 수 있겠죠. 올해는 상관없고 내년에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수요가 생각보다 못 버틴다. 올라와도 상관없다. 이 얘기는 우리 그 어떤 거시전망, 반도체 거시전망 정말 1인자 이주환 박사님 계시거든요. 네. 드디어 저희 채널에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 나오는데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후수후 임명사전에 17회 등재되신 분이에요. 외국계에서 전망하는 친구들하고 맞붙어서 다 이겼어. 전망을 가장 정확히 하는데 이분의 핵심 코어는 뭐냐면은 공급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수요 싸움이 아니라 공급 싸움이라서 공급이 늘면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논리예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근데 뭐냐면 웨이퍼가 들어가서 한 장 나올 때까지 한 3개월 걸립니다. 지금 이게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설비하고 파일럿 테스트하고 물건까지 나오는 데는 그러면은 지금 시작해도 최소한 연말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디램 상승가가 계속 추세가 될 것 같고 그걸 보고 애들이 이걸 하는 것 같고 그럼 저게 세팅 값이 끝나고 물건이 나오는 시점이면 공급이 또다시 늘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럼 내년에는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질 정도라면 이제 수요보다도 공급이 훨씬 더 많다라는 소린가요? 아니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난다. 공급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신규 설비 투자는 그럼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도에 신규 설비 투자한 게 결과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공급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좀 감산도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네. 다시 생산량 늘리자마자 바로 공급 가격 그거 내년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방송을 보세요. 비트그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심도 있게 비트그로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비트그로스 얘기하면서 복리 얘기가 나왔어. 복리요? 예. 비트그로스가 복리로 올라서 뭐 어마무시한 거다. 예, 그래서 비트그로스의 증가율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원익 IPS, PSK 이런 데는 뭐 13%, 10%씩 네, 많이 상승했죠. 네. 에코프로가 그리고 2차전지 제조비를 30% 절감하려는 이런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원료부터 이제 전구체 그리고 거기서 또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생산 과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뭐 부지도 굉장히 많이 2조 원 규모인가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를 뭐 셀에서 모듈, 팩 공정까지 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고 네. 산업 폐수를 또 분해해서 다른 소재로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공정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아끼나 봐요. 그리고 생산 효율성도 좀 많이 늘어나서 배터리 가격 인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혁신을 하면서 계속 단가를 낮추는 그게 이제 어떤 본연의 모습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2차전지에서 이제 광물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좌지우지를 했잖아요, 실적에. 그렇죠. 네. 광물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튬 니켈 가격이 소폭이지만 반등은 했어요.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3-4%씩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뭐 리튬 가공하는 업체가 먼저 주가가 좀 반응이 폭발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미래나노텍, 성일하이텍 이런 데가 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른 2차전지 좀 전반적으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려나 말려나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네. 막판으로 갈수록 한 에코프로가 5%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반등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어제 뭐 엔캠이나 TCC 스틸은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도 한 2에서 4%씩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는 종목도 있지만 네. 뭐 반등 이제 좀 약세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진율하고 그 마진율이 언제까지 갈 거고 언제 마진율이 많이 좋아질 거냐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분이 또 포스코에 가셨잖아. 2차 전지 또 공부를 했어. 이주환 박사님이. 그래서 우리 역대 처음으로 2주 연속 모셨어요. 다음 주에는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덴티움인데요. 4분기에 매출액이 1조 1,400억 컨센이었는데 1조 2,500억 조금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380억 컨센이었는데 480억 나왔습니다. 100억 좀 더 잘했죠. 1조요? 1조에 500억은 못 남겨? 마진은 나쁘네. 치과인데.
근데 엄청나네요 매출은. 네. 근데 이 판가가 많이 좀 인하가 됐잖아요. VBP 정책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Q 상승으로 방어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이 정도 유지를 한 거고 네. 내년도는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더라고요. 대신증권에서 내년도에는 중국 쪽만 봐도 매출액이 한 15% 더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1,700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0%더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뭐 우려도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주가가 좀 눌려 있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F&F도 그렇고 뭐 이런 치과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의류 쪽은 또 소비가 좀 되살아나는 그런 지표들도 좀 포착이 되고요. 네. 네, 잘 트래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 미국 상장되어 있죠. 그래도 이제 한국 회사이기 많이,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실적이 매출액이 23% 증가했습니다. 4분기가 순매출이 65억 달러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3억 달러.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는 56% 늘어난 수치입니다.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1억 달러 정도인데 네. 순이익이 10억 달러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법인세 환급이 한 8억 달러대 정도 있어가지고 일회성 영향 제거하면 순이익은 1억 4천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거의 2천억 가까운 순이익을 한 분기에 내니까 근데 엄청난 거죠. 무엇보다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한 거니까. 네. 무서운 게 활성 고객 수가 2,1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6% 늘어난 수치예요. 일단 공산품은 거의 압도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도 쿠팡을 쓰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쿠팡은. 왜요? 그 알리익스프레스 사면 멈춰집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사는데 네. 좀 빨리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특히 네. 이제 식품 쪽도. 그거야 뭐 어차피 뭐. 예. 다음 날 아침에 오고 아침에 시키면 막 저녁에 오고 이런 네. 것들. 뭐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식품을 하면 손해지. 큰 손해지. 과연 이 식품을 하면 쿠팡에 돈을 남을까? 저는 식품은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식품 네. 쪽은 네네네. 그렇죠. 마켓 관리도 뭐 그렇게 네. 뭐 적자 보고 있으니까. 네, 식품 쪽이 참 이 새벽 배송하는 게 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럼요.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하여튼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고객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멤버십 요거 유료로 쓰고 있는 회원 수도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27% 늘어나면서 요 고객 성장 속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얘네는 뭐 그 SNL 뭐 웃기는 코미디 있잖아. 네, 쿠팡 플레이. 그건 정말 잘하더라. 제가 즐겨봐요. 왜냐면은 주로 야한 웃기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성인용 코미디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 어떤 답답한 거를 막 충족시켜 주는 거야. 너무 좋아. 신동엽 씨 그 뭐 이상한 행동하는 거. 드립 치는 것들. 그런 거 막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네. 너무 아저씨 같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보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얘기하시는 게 너무 아저씨 같아가지고. 네. MG 오피스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 되게 옛날에 그 현영 씨 네. 히트치게 만들었던 네. 광기의 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쇼츠로 돌아다니면서 네, 또 네. 많이 보이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한국의 이제 유통업체들은 특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얘네들한테 작살이 났고, 그러니까 저는 옷은 딴 데서 삽니다. 옷이 특화된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쿠팡보다 훨씬 잘해. 거기가 뭐 그런 거 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상장 준비 중인 그런 회사. 아니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인데 모 회사가 상장돼 있지. 모 회사가 상장돼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동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쿠팡은 이 유통을 넘어서 다른 쪽도 잡아먹지 않으면 이 알리나 이런 쪽, 테무 이런 쪽이 정말 겁나는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돌파구도 필요한데 네. 대만 쪽에 그래서 24년도에는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대만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야, 오히려 테무 이쪽이 대만에 안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을 모르겠네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당연히 우리보다는 더 빨리 진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대만의 2022년 10월달에 로켓 배송 런칭을 했는데 최근 2개 분기 동안에 고객 수가 더블로 늘었고 매출도 더블로 늘면서 굉장히 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도시형 모델은 한국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대만도 그 사이즈가 크지 않잖아요. 뭐 같은 모양새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한국 상품 카테고리 K 베뉴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한국 제조사들 이제 많이 입점시키고 있는데 네. 3월까지는 뭐 판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입점한 기업들이 LG생건, 아모레퍼시픽, 롯데칠성, 동원, 대상, 삼양, 애경 한 20개 업체가 지금 입점을 해 있고 네. 농심, 삼양식품, 대상, 풀무원도 입점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K베뉴는 한 3일 걸려요. 네. 그러니까 중국 플랫폼은 보통 한 뭐 일주일 이상 걸린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네. 3일이면 굉장히 빠르고 게다가 네. 무료 배송이래요. 그래서 뭐 아주 싼 것도 무료 배송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점점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네. 좀 무서워요. 다른 쪽 이제 쇼핑하는 업체들이 거래액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네. 이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한테 우편하면 우편 요금을 싸게 해주는 국제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화났죠. 그거 네. 가지고. 그 얘네들 우리나라에도 그거 지금 총을 써먹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료 배송의 그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우편 시스템에는 무임승차 해가지고 네. 비용 지불 안 하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좀 화내고 이랬거든요. 그거 없애버리겠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협약이 있답니다.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자세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사업 부분이 커머스 쪽이랑 그 다음에 광고 쪽 이렇게 있는데요. 커머스는 지금 올해 거래액이 역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네.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얘네도 걔네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아마 이 중국 플랫폼의 영향 때문에 뭐 중국하고 쿠팡 같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 얘네도 쇼핑하려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업체도 있는데 조금 귀찮더라고. 아 그렇죠. 나 모르고 한 1년간 네이버 그 프리미엄가 4,000원 내는 거 돈 나가고 있었어. 아 그걸 모르셨어요? 한 번도 안 썼는데 씨. 그래 끊었어 이번에.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네. 근데 그거 할인 많이 해주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저는 이것도 쓰고 쿠팡도 쓰고 네. 이렇게 하는데 네. 테무도 요즘 처음 써봤는데 너무 아, 만족해서 쓰고 있어요. 물건이 후지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대만족했던 상품을 한 8개 샀어요. 뭐 키보드도 그 게임용 기계식 키보드 있잖아요. 따닥따닥 소리 나는 소리 거? 이렇게 따닥따닥 이게 딱 느낌 좋은 거. 이게 뭐 얼마나 좋겠어 하고 샀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다 거기에- 메이드 인 차이나야. 우리나라 것도 뒤집어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 정가로 한 14만 원 이렇게 써있던데 한 8개 사니까 4개인가는 무료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료 처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8개 중에 또 하나 만족스러웠던 건 이 식탁 의자 있잖아요. 여기가 좀 이제 천 같은 게 좀 더러워져서 그 씌우는 거를 딱 샀더니 그런 거 싸. 완전 새 의자가 됐어요. 벌도 세. 아니 새 의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지금 생산자 물가지에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 동안에는 이런 떨이를 계속할 것 같고, 그리고 테무 자체가 시작이 우리 이철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동네에서 쌀 그 농민들 도와준다고 쌀 공동 구매해서 대행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가격 싼 걸로 한대요. 그래서 얘네한테 그 상당히 많이 그 알리바바도 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핀듀오토어가 모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주방용품에 굉장히 좀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나 유리 제품 샀다가 엄청 끓였거든. 근데 물에서 반짝반짝 거리더라. 그거 조심해야 돼. 유리는요? 난 유리는 정말 너무 잘 만들 줄 알았어, 걔네가. 근데 그런 게 좀 있었어. 이렇게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비싼 거는 안 사야죠. 그런 데서. 안 비쌌. 네. 5만 원 이상은 안 사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전거 카본 용품 빼고. 네. 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광고 사업부도 생각보다 이렇게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24년도 이제 매출 성장률 전망이 커머스는 8%, 광고는 7%. 한 자릿수 수준입니다. 이 주요 이 두 매출 네. 부분이. 그래서 이제 PER 30배가 넘는데 이걸 좀 충족시켜 주기엔 좀 성장성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AI 때문에 좀 주가가 한때는 많이 또 올라갔었는데 네. 최근에 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엄청난 투자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네. 막 어디는 뭐 메타는 뭐 GPU 엔비디아 거 막 35만 개 막 산다 그러고 네.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결국 상위 업체들이 좀 독식하지 않을까. 후발 AI
AI 업체가 나중에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커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잖아요. 큐인가 뭐 이런 거 한국어 특화 서비스. 네. 아 그렇죠. 네네네. 쓰시나요 요즘에? 아니요. 저는 요즘에는 저기로 붙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로. 에미나이. 예. 거기로 붙었어요. 네. 저는 요즘 코파일럿을 좀 써보고 되던가요? 있어요. 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글로 써가지고 이거 엑셀로 바꿔줘 하면 바꿔줘요? 그건 안 써봤는데 네. 뭐 여행 계획 짜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막 굉장히 빠르게 잘 좀 짜주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합계 출산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해외 토픽입니다. 거의 세계 미친 것 1등, 같아요. 세계 압도적 1등이에요. 첫 미지의 세계. 에베레스트산 오르는 것 같은. 네.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 한 명이 생애 주기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냐, 0.65명 정도 낳을 거다. 이렇게까지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1분기에 0.82명이었는데 2분기에 0.71명, 3분기도 동일한데 4분기엔 0.65명대로 처음으로 0.6대를 찍었습니다. 네. 아, 참 제 또래들 이제 보면은 저랑 같은 년생이 한 70만 명 태어났어요. 네. 그때는 그래도 태어났네. 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출생아가 23만 명, 70만 명씩 새로운 인구가 생겼는데 23만 명 생기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0.65잖아요, 출산율이. 요거를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가정해도 작년에 태어난 23만 명이 네. 결혼해서 출산율 0.65명으로 낳는다고 하면 7만 명이 되거든요. 방 한 세대만에. 그렇죠. 한 세대만에. 근데 이제 제 세대가 만약에 23만 명 세대를 낳았다. 그럼 70만 명에서 23만 명 있는데 한 세대만 지나면 7만 명 돼서 네. 두 세대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겁니다. 네. 아, 엄청나게. 이 복리도 이런 복리가 없어. 역복리. 예. 네, 역복리. 왜냐면 남자는 출산을 못 하니까 이제 남녀가 두 명이 만나야 0.6명 낳는 거잖아요. 두 명이 만나서. 혹시 남자한테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나? 아직 이과생들이 그 정도까지는 이제 못 해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너무 좀 이게 자연의 섭리를 좀 거스르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서울시만 보면 0.55명, 0.5명대고요. 세종 전남이 그래도 0.97명으로 제일 높은데 1명 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전남이 여수하고 뭐 이런데 순천하고 조금 그 광양하고 일하는 데가 좀 있구나. 거기가 저기 좋지. 저기 그 아파트 한 2억 할 걸? 1억 5천? 아파트 한 어디 가요? 저런데 전남? 출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차로 타면은 그냥 1시간에 모든 데 다 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도 안 막혀. 차가 없으니까. 날씨도 따뜻해. 여름에가 문제지. 바닷가는 시원하답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BBC에서 한국 저출산 요구 문제를 다뤘는데 주 원인을 집안일과 자기개발 욕구라고 점검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BBC에서 보도한 게 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런 주제를 보도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한국 여성들을 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집안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다. 남자들이 많이 안 도와준다는 거죠. 네. 이 혼외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남자 싫어서 혼자 애 놓고 살기가 네, 그것도 어렵다. 네, 그 얘기죠. 네. 8시에 퇴근하면 이제 아이 키울 시간이 없다.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거죠. 그리고 출산하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육아휴직 쓰면 승진이 이제 누락될 수 있다.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 집값 높은 것도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는 이제 사교육비를 또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4살 때부터 요즘은 수학 영어 수업을 받는다고 하네요. 저는 한 거의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부터 이제 수학학원 다니고 이제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전 중학교 들어가서 ABC 했는데요. 요즘은 4살부터 네. 수학 공부할 게 있나요? 수학 4살이? 아니 4살은 한글을 공부해야지. 그러게요. 굉장히 좀 빠른 것 같네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저게 문제. 제가 그래서 종합해본 결과 한국은 집이 가정이 사랑의 터전이 아니라 태능 합숙소야. 합숙소. 애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그러잖아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너 나중에 나가서 너 큰일 난다. 응? 우리 옛날 담임 선생님들 이상한 사람들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중에서 훌륭한 선생님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그 막 시험 못 보면은 막 사과 팔아요 막 이런 거 시켰어. 앞에 내보내서 지금으로 보면 완전 그런 거를 인권 하라고 시켰다고요? 그래 그랬다니까.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면면이 하면서 공부 안 하고 뭐 하면은 너희들 앞으로 낙오자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근데 지금 태어나시는 분은 걱정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뭐 인서울은 가볍게 할 것 같네요. 아니 뭐 나고자들도 빈집이 많아가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겠네요. 빈집이 뭐 차고 넘칠 거 아니야. 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년이면 이제 옵니다. 그러네요. 빈집이 차고 넘칩니다. 아, 네. 예. 뭐 빈집 뭐 열채씩 지금 내가 왜 그러냐 중국에서 예의를 봤기 때문에 그래. 중국에 1억 채 빈집이 있는데 그걸 자꾸 한국 사람들이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야. 미분양 아니고요. 분양 다 된 빈집이 1억 채 이상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집을 여러 채 들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팔리는 거야. 드디어. 그러니까 다 쟁겨놓은 거야. 다 쟁겨놨어. 왜 한 채인데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두 채, 세 채씩 다 쟁겨놨는데 갑자기 이제 알게 된 거지. 집이 안 팔린다. 지방부터.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 지나면 중국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는 절반이 빈집이 되겠네. 이 추세면. 30년 지나면 절반이.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은 또 3일절이죠. 네,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하십니까? 대한독립. 만세? 네. 제가 바다를 보고 저는 대한독립 만세 하겠습니다. 어디요? 바다를 보고. 네, 어디 멀리 가시나요 갑니다. 또? 네, 멀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편하네. 네. 저도 또 이제 오랜만에 예전 예. 일제시대 한국 영화 한번 또 감상을 또 해야겠어요. 좋죠. 네. 네. 그럼 다음 주 음. 다시 뵙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안녕.